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이 거센 폭우를 맞이했습니다. 후보들의 삭발과 단식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했고요.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쇄신을 위한 진통이라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수의 텃밭에서조차 공천 잡음으로 인한 역풍이 우려되는데요.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국민의힘 공천 정국은 더 늦지 않게 우산을 펼 수 있을까요? 류현정의 마이크온 목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김무락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아유, 푹 쉬고 오셨어요? 예, 푹 쉬었습니다. 네, 자 저희 공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대구시장 공천에서 주호영, 이진숙 예비후보가 컷오프되면서 주호영 의원 측은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네, 근데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법심사 기준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정당 내부 결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 8조가 정당 결사, 조직 활동의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결정이 당원이나 당규를 명백히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만약에 당원의 핵심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정당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서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이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네, 이 경우에는 왜 인용이 됐을까요? 두 사건은 정당 내부에서 당원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조사가 불충분했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당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가처분을 역시 인용을 했습니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리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과는 좀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단순하게 대입하기는 어려운 게 앞선 두 사례는 당원의 신분과 권리를 직접 뺏는 징계 처분이었지만 주호영 의원의 건은 선거 전략과 인적 쇄신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공천 배제이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이나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 후보를 왜 배제했냐, 경선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와 같은 실체적이고 정치적인 컷오프 사유 자체는 법원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징계와 공천 배제는 법적 성격이 달라서 법원의 잣대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천 배제 결정이 사법부에서 뒤집히려면은 단순히 당의 정무적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거나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인 절차를 완전히 누락했다는 식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뚜렷하게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주 의원 측이 공관위 회의 과정의 치명적인 절차 위반 사실을 새롭게 입증해내지 못한다면은 그 법원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시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정무적 결정이냐 이제 법적 하자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갈릴 것 같은데요. 공관위 내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 법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 주 의원 측으로서는 가처분 기각 시 그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과 그 무소속 출마 명분 등을 뭐 다각도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거법 관련 가처분은 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데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네. 신문 기일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당의 공천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영역과 그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어느 선에서 작용할지는, 그리고 이 사법적 판단 결과가 대구시장 선거판 전체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장 빠르면 오는 주말에도 결과가 주말에도 날 수 결정이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최대도 보통 한 10일 전후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도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또 긴박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잘하면 이번 주말에 또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호영 의원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출마를 못한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소속 출마 가능한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 공선법에 이른바 뭐 이인제 조항이라고 그러죠. 그 경선 불복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하는데 그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에 그 같은 선거구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컷오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만 당을 탈당한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주말에도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주호영 의원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함께 또 컷오프 되신 분이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고 많은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또 컷오프가 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이나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예, 저보다는 그 대구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황당하다, 또 당황했다, 이렇게 제 심경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여기 김무락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이후에 컷오프 결정 취소해달라 이렇게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이 좀 있었나요? 네, 위원장님. 네. 네. 잠깐 소리가 끊겨서 그러셨어요. 들어와서요. 네, 질문 혹시 네. 들으셨을까요? 예, 질문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네네, 컷오프 결정에 대한 답을 예. 좀 들으셨는지. 네. 아직까지 답은 듣지 못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부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도대체 압도적으로 1위 지지율을 기록했던 이진숙이 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컷오프 공천 배제가 됐는지 좀 알고 싶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떤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설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연락하시고 이런 바도 아직은 없으시고요. 제가 사적으로는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이게 사실 그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공식 기구에 의한 공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공적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을 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답을 못 받으셨군요. 예, 그 위원장님,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주호영 의원은 그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그 공천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혹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공관위가 그 위원장님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혹시 위원장님도 그 주호영 의원과 같은 법적 대응 고려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이제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플랜 A, 플랜 B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종의 그 가정적인 질문이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기준은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 이 두 가지가 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에게 사실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기득권들이 사실상 세습을 하는 구도로 대구가 운영이 돼 왔다. 대구라는 도시가 운영이 돼 왔다. 그렇게 저는 그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신다고 보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기득권 기존의 인사들과 기존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단체장이든 기득권층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좀 바꿔달라. 말 그대로 체인지입니다. 변화를 시켜달라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주문이 사실상 공관위에 의해서 묵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대구 시민과 또 대한민국 국민 이 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지금 뭐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왔고 그런데도 당이 컷오프를 한 배경, 이유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이 절윤 선언을 했어요. 이 절윤 선언한 직후여서 당에서 위원장님을 배제했다 이렇게도 보실까요? 글쎄 저는 뭐 그 부분과 저의 공천 배제를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제가 뭐 참 수많은 후보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대구가 도대체 이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또 산업적 인프라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가 왜 이렇게 지역 총생산 1인당 지역 총생산이 30년 넘게 꼴찌 최하위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가? 이거는 어떻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잘못 이끌어왔지 않나. 그렇게 시민들은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대구 발전, 대구 성장을 위한 그런 후보를 찾고 있는 것이지 저는 절윤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천 배제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이 그런 기준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판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제 당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배제시킨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이 좀 되는데.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공관위에서 내세운 5가지 공천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그런 5개 기준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상 그 경찰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그 범죄 경력 회보서를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뭐 거의 3일 안에 결정이 되는데 저는 무려 14일 가량 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결과 범죄 경력 회보서를 보면 뭐 다른 후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합니다. 해당 네. 사항 없음으로 깨끗합니다. 어떤 범죄 경력도 없는 제가 도대체 왜 가장 높은 그것도 뭐 그냥 2, 3%, 3, 4% 지지율 차이가 아니라 2위와 2배, 3배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 후보 이진숙이라는 후보가
왜 배제가 됐는지 물론 이제 공관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배제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글쎄요. 그러면 대구를 지킨다는 것이 그럼 작은 일이란 뜻인가요? 대구를 지키고 대구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하는 대구를 지키는 것이 큰일 아닙니까? 작은 일입니까? 도무지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슨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뭐 보셨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하나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면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과 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대1 가상 대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출마를 사실상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위원장님과의 격차가 6.6%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어요. 네, 저만 그렇게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죠. 그 여론조사를 인용해 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네, 8명, 저 8명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다. 8명 후보 중에서 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네, 저도 수치상으로는 비지지만 이제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제 날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사실상 22일 저녁 무렵에 컷오프가 공천 배제가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23일에는 사실상 컷오프 공천 배제가 그 발표된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천 배제가 반영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통상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그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통상 일반적인 분들은 답변을 잘 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답변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천 배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등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네. 후보들 가운데서는. 네, 하루 정도 넘게 예. 그 기간이 있었지만, 네. 네, 이틀 실시된 여론조사 그 가운데서 사실상 50%죠. 네. 그러니까 50%는 공천 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그럼에도 이제 1위로 나타났고 김부겸 전 총리와 오차 범위 내에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격차였다.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다른 후보들보다 2배 정도 될 겁니다. 2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든 대구 시민들은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사한 경력의 후보들과 완전히 다른 색다른 후보, 완전히 그 새로운 후보가 대구를 바꿔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한다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대적할 야권의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진숙 그러면 복을 주면 되지 않냐. 이진숙은 잘 싸우니까 국회에서의 역할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일부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지금 무려 12명의 국회의원, 대구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 무려 5명이나 출마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안 싸우고 뭐 했습니까? 안 싸우고 뭘 하다가 이진숙한테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네.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엔 또 뭐냐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그 영남일보 조사에서 결과가 수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든 여론조사라는 것은 수치로 드러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대 후보, 지금 뭐 김 후보와 맞서서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 지는 것이 아니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진숙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나와야지 승리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후보를 잘라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그러면 이진숙한테 배지 달아주고 대구를 민주당이 넘기는 건가? 보수의 빨간 심장이 있었는데 보수의 심장을 파란 심장으로 바꾸자는 건가? 그렇게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건가? 저는 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앵커께서도 대구에서 지금 계시지만 네. 제가 보면 서울과 대구 간의 거리가 300km입니다. 이 300km의 거리에서 그분들이 대구의 지역 민심, 대구의 길바닥 민심, 시장 민심 너무나 모르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에는 이진숙 잘라내고 막대기 하나 갖다 꽂아놔도 뽑아주는 데가 대구다. 참 대구 시민들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롱, 능멸, 모욕이고 네. 그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하고 광주를 비교를 하면서 광주는 사실 뭐 대선이나 이런 때도 거의 90%뭐 총선이나 이런 때 보더라도 90% 안팎으로 민주당 내지는 그 좌파 계열 정당 네, 지지율이 후보에 높죠. 네.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도 아마 우리가 중앙당에서 정해주면 꽂아주면 뭐 결국에는 결집해서 뽑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는 광주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네.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대구는 알겠습니다. 광주가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숫자가 여쭤볼 게 이번 많아가지고 여론조사에서도 아직 네. 저희 아직 질문이 많아서 네, 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고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보궐선거는 설명을 해주셨고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 답변을 한번 글쎄요, 답변을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질문을 받으면 뭐 그 순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했더니 이진숙이 뭐 보궐도 생각한다는 식으로 아주 잘못 왜곡돼서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네, 저는 대구시장 말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현재도 그러니까 대구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가능성은 있으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구시장 말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무라 변호사도 예, 질문 있으시죠? 그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그 위원장님은 뭐 싸움을 잘하니까 국회로 보내서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저희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그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그 방통위 그 상임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이렇게 대립박을 강하게 드러내고 또 체포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수갑을 이렇게 드러낸 모습에서 보수 여전사라는 별명도 있듯이 투사의 이미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투사 이미지가 대구시장과 같은 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가로서의 안정감을 좀 해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시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그동안 단체장을 맡으셨던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대구시장이라는 저희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제가 참 잘못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좀 일종의 글쎄요, 뭐 편한 자리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저는 대구시장이라는 그 자리를 제가 평가할 때는 대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 또 대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싸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거나 뭐 그냥 행정 관료로
서의 대구시장을 생각한다면 아마 당신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지 않냐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투쟁입니다. 지금 그 최하위 경제성장국 꼴찌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투쟁력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연봉 10만 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싸우는 시장이 필요해요. 그 싸움이라는 네. 것이 단순히 누구와 대립각을 세워서 말로 싸우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어요. 국민들이 제가 참 그 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워서 발언을 했을 때 속 시원했다. 다른 네.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 이진숙은 바른 말을 했다라고 시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 고향 대구 또 대구 시민들에 대한 저의 의무를 100% 10분 활용해서 전 대구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위원장님의 지금 일정이나 입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우신 것 같고, 네.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잘 이해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정도 강행군이실 텐데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저희와도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류현장의 마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무락 변호사는 네. 전화 연결은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네, 좀 스튜디오에서보다는 생동감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이진숙 위원장을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서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졌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